우리 이진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진탕은 반화, 진피, 복령, 감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백병지 구담이란 말이 있어요. 병이 100개 중에 10병지 구담 10개 있으면 그 중에 9개는 담이란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뭐 그냥 이것도 담 저것도 담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담이라는 게 폐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관절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머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가슴에도 정신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다예요, 다. 그러니까 담은 딱 특정한 병의 원인이라고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 폐에 들어가면 뭘 일으켜요? 객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래뱉고. 관절에 들어가면 어때요? 나 담 결렸어. 그게 담이에요. 관절에 있는 담이고. 머리에 들어가면 어때요? 담이 들어가면 어질어질하고 핑핑 돌고. 그게 담이에요. 저기 하트. 이거 뭐 마음을 얘기해요. 여기 들어가면 어때요? 잠 못 자고 불안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자꾸 까먹고. 이게 담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담은 아주 기본 요소예요. 기본. 그래서 어디든지 들어가면 부위에 따라서 병을 만들어요. 그걸 다 치료할 수 있는 게 이진탕이에요. 그래서 바나는 담을 녹이는 킹 중의 킹이다. 킹광짱이다. 이 하수구 막혔을 때 녹이는 이 드레인하는 약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나가. 진피는 뚫어줘요. 똑같죠? 아까 평이산에서처럼 뚫어줘요. 복령은 녹인 다음에 푸슉푸슉 플런저로 하고 맨 마지막에 뜨거운 물 부어서 씻어주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복령이에요. 우리가 노폐물은 어혈, 담, 또 뭐 있어요? 습 이런 것도 치료하는 방식이 다 비슷해요. 이렇게 녹이고 행기시키고 씻어주는 방식을 대부분 따라요. 그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 게 이진탕이에요. 어쨌든 이게 이진탕이에요. 그래서 반화, 진피, 복령, 감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외워야죠. 자, 이건 평진탕이 돼요. 반화, 진피, 복령, 감초, 이진탕에다가 창출, 후박을 넣었더니 창출, 진피, 후박, 감초 해서 평이산, 그래서 평진탕이 됐어요. 자, 반화, 진피, 복령, 감초에다가 요번에 인삼과 백추를 넣으면 어떤 처방이 되나 한번 봐요.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무슨 탕인지 기억하시죠? 예, 사군자탕이 돼요. 인삼, 백출, 복령, 감초. 그러니까 사군자탕으로 썼는데 아직도 습담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진탕을 합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허해서 인삼, 백출만으로 쓰려고 했더니 습이 있으니까 복령을 썼잖아요. 근데 습이 오래돼서 담도 생긴 거예요. 이런 환자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더니 비가 허해요. 분명히. 근데 비가 허하면 비가 허한 대로 있지를 않아요. 2차적인 문제가 이미 생겨 있어요.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걸 치료하려고 이진탕이 들어간 거예요. 담을 씻어주려고. 그래서 미식미식하고 답답하고 이런 걸 거담제 이 이진탕이 들어가서 풀어주는 약이 육군자탕이에요. 그 육군자탕은 4 더하기 2 사물탕에다가 아니 사군자탕에다가 이진탕을 더해서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이진탕, 반화, 진피, 복령, 감초. 그죠? 거기다가 인삼, 백출, 복령, 감초. 복령, 감초는 공통이에요. 육군자탕이다 이렇게. 참 많이 써요. 사군자 그냥 쓰는 일은 참 없죠. 비위가 허하면 늘 소화 안 되는 증상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육군자 같은 걸 쓰게 돼요. 그럼 육군자만 그냥 쓰느냐? 얘가 그 소화를 팍 시켜주는 느낌은 없단 말이에요. 이진탕이니까. 담을 없애니까. 뭐 오심, 미식미식하다. 그런 걸 잡아주는데 여기다가 목향 사인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기를 뻥 뚫어줘서 소화를 더 잘 시켜주는 거죠. 실제는 이런 식의 처방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이진탕이나 육군자탕 말고 목향과 사인이 들어갔으니까 이 처방의 이름은 뭐다? 향사 육군자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향사 육군자탕. 다 외웠죠? 향사 육군자탕도. 사군자탕,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이진탕.
반화, 진피, 복령, 감초. 향사 육군자탕이니까 향사. 향후자사인 아니고 목향사인 하면 향사 육군자탕입니다. 이게 다 명나라 때쯤 처방이 돼서 버전이 되게 많아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뭐 벤스키나 첸첸에 나오는 처방은 이게 목향사인 두 개가 들어간 게 향사 육군자탕이에요. 자, 반화, 진피, 복령, 감초. 뭐라고요? 이진탕. 반화로 녹이고 진피로 뚫어주고 복령으로 씻어준다. 이진탕. 거기다 뭘 넣냐면 숙지, 백작, 당귀, 청궁을 넣었어요. 이게 뭐예요? 숙지, 백작, 당귀, 청궁. 다 알겠죠? 이게 사물탕이에요. 숙지, 백작, 당귀, 청궁. 기본 처방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사물탕을 여기다 놨어요. 야, 이 거담제는 사실 습을 말리는 약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드라이하게 습을 말리는 약이라고. 거담제, 이진탕은. 숙지향은 습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음을. 그럼 이게 뭐 쉽게 비유를 들자면 한쪽에서는 에어컨 틀어주고 한쪽에는 히터 트는 거거든요. 방 안에다가 한쪽에는 뜨겁게 한다고 히터 틀고 한쪽에는 에어컨 틀고. 한방 처방 이런 처방이 많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말리는 처방이야? 나 음한데 먹을 수 있어? 아니면 나는 뭐 습이 있는데 먹을 수 있어? 이진탕을 생각하면 습이 있는데 먹어도 될 것 같고 사물탕을 생각하면 혈어 음어에 먹어도 될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하면 먹으면 안 되겠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빈혈이에요. 피가 부족해. 근데 어지러워. 이런 상황 많잖아. 기립성 저혈압. 핑 돈단 말이에요. 빈혈기가 있대요. 엽산결핍성 빈혈.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탕으로 도와주고 담이 머리에 생긴 것을 이진탕이 치료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작용 부위가 다른 거예요. 이사탕이 쓰이는 범위는 동의보감 처방이에요. 동의보감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어지러울 때 이렇게 피를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혈어한 사람이죠. 이사탕이 어지러울 때 쓰는 처방이에요. 혈어가 있으면서 어지러울 때. 그 다음에 음허천이란 게 뭐냐. 가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체질적으로 음이 허해. 그러니까 가래가 아주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막 맹문동탕 쓸 정도는 아닌데 가래가 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체질이 음허해요. 혈어해요. 그런 사람한테 음허천에 쓰는 처방이 또 이사탕이에요. 그러니까 작용 부위가 다른 거예요. 뭐 근본적으로는 혈을 보호하는데 지엽적으로 있는 머리의 문제, 기침의 문제를 이진탕이 치료하는 거예요. 겨울이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진다. 음어 혈어 체질이거든요. 그런 애가 아토피가 있을 때 생활용품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음을 보호하는 피부 치료제예요. 제가 한번 가르쳤을 거예요. 소풍사는 좀 열증이죠. 이사탕. 이게 지금 이진탕, 사물탕이에요. 뭐다? 이진탕에다 사물탕을 넣었다. 그럼 아까 이진탕에다가 사군자를 든 건 육군자탕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뭐 군자는 아니더라도 뭐 육 머시기 탕 했으면 외우기도 편했을 텐데 얘는 또 이사탕이에요. 이사탕. 그다음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처방인데 여러분들 뭐 많이 집어먹는 처방이죠. 반화, 진피, 복령, 감초. 여기 이진탕이니까 담을 없앤단 말이에요. 담을 없애는데 또 얘네 셋을 넣었어요. 얘는 뭐냐? 식체를 치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체와 담을 치료하는 거예요. 미식미식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할 것 같아. 안 내려가. 그러니까 역시 산사신곡 메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진탕에다 산사신곡 메가를 넣은 게 보화환이에요. 근데 이게 채기가 오래 가면 뭐가 생기냐면 열이 나요. 열증이 생겨요. 연교가 들어갔어요. 열을 꺼주려고. 그래서 소화제는 대부분 이 청열제가 하나씩 들어가요. 여기다가 보통 이제 뭐 박하나 용려 같은 것도 넣어요. 환제를 먹을 때 화하게 입이. 그럼 이제 소화가 되는 것 같잖아요. 보안을 그냥 먹는 것보다 이제 콜라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더 뚫리는 느낌이 나죠. 이제 거기에는 콜라에는 뭐 정향 이런 게 뚫어주는 방향제, 고추 틴트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어요. 그럼 시원하죠. 그다음 나복자가 들어가요.
얘도 산사신곡매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무죠, 무. 무도 시원하잖아. 그럼 보화는 뭐냐? 이진탕에다가 산사신곡매가 거기다 나복자. 열이 나니까 연교. 아마도 나복자를 여러분들이 빠뜨릴 것 같아요. 외우다 보면. 이진탕은 틀릴 염려 없고 산사신곡매가 틀릴 이유 없고 열 뭘로 꺼주지? 황연으로 끌까? 연교 대신 황연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나복자 생각 안 나면 넣지 마세요. 넣으면 더 좋고. 이게 보화환이에요. 뭐 보완을 처방을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진짜 단순한 처방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요. 소화 안 될 때 어떻게 한다? 담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진탕을 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외운 대약 산사신곡매가 식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기 먹고 체한데 산사, 곡류 먹고 체한데 신곡매가 거기다 나복자까지. 다음에 울구화화 오래 체하면 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연교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다음 처방이에요. 이진탕, 바나, 진피, 복령, 감초. 금붕어도 외우겠다 정말. 이진탕 외워요. 바나, 진피, 복령, 감초. 거기다 뭘 넣느냐? 이 처방은 머리로 가는 약이에요. 그래서 어지럽다 그러면 한의사 중에 10명에 9은 이 처방을 아마 쓸 거예요. 이 처방에 조금씩 바꿔서. 그만큼 어지러우면 전병 전방 너무나 중요하죠. 담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간 담. 그럼 담을 치료를 머리로 가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걸 넣은 거예요. 이 머리로 가게 하려고, 헤드로 가게 하려고. 이 역할이 괜히 어지러운데 관절에 가서 삐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뭐 폐가 살 일도 없잖아요. 머리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 약들이. 그게 넣은 게 천마예요. 이 천마가 두통에 아주 성약이에요. 값이 아주 비싸다면 두통에 가장 좋은 약 두 개를 꼽으라면 천궁과 천마예요. 두통에는 거의 천궁을 써요. 이게 활혈제잖아요. 근데 활혈제인데 거풍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천궁. 두통에는 묻지마 천궁을 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 같죠? 나 이따 찾아서 보여줄게. 두통에는 묻지 말고 천궁을 써라 이런 얘기 있다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그 천마는 무지하게 비싸요. 그래서 얘는 천궁이 거풍하는 거라면 얘는 내풍을 다스려요. 간이 올라온 간양 화풍을 치료해요. 간에서 양기가 올라오는 풍을 치료한다고요. 천마가 아주 두통을 다스려주는 명약이에요. 그래서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백출은 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백출은 누가 한번 맞춰봐요. 백출이 들어간 이유는 담이 생기는 근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처방 구성이 한약에 굉장히 많아요. 한약은 락밴드처럼 자기 파트가 다 있어요. 오케스트라처럼, 콜텟처럼. 이게 머리에 좋은 약 다 넣는다고 두통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약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나베르 천마 같은 건 기본적으로 담을 없애는 약이니까 오심, 그러면 어지럽고 답답하고 막힌 거 있는 것 같고 그런 데 쓰는 약이고요. 그게 머리로 증서 나타나서 어지럼증이 심해야 되고. 근데 이 근본 원인이 되는 담이 생기는 게 비가 허한 게 원인이거든요. 비가 허해서 뭐가 된다고요? 비허생습. 비가 허하면 습을 만든다. 그리고 습이 오래되면 담을 만든다. 그러니까 담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간이야. 이진탕에. 담을 없애줘. 천마는 지금 나타나는 당장 그 증상을 치료하죠. 백출은 그 근본에 있는 원인을 다 원천 봉쇄하는. 그래서 처방이 되는 거예요. 이 처방은 의학심호라는 책에서 나온 바나베르 천마탕인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 처방을 배우는 거예요. 시험에도 이 처방이 나와요. 우리나라 선생님은 이 처방을 안 쓰죠. 여기다 뭐 딴 걸 더 많이 넣은 처방을 써요. 동의보감 바나베르 천마탕은 인삼이 들어가요. 인삼, 백출, 복용, 감초, 사군자가 다 들어가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동의보감 바나베르 천마탕이 더 유명한 처방이에요, 원래. 근데 왜 현대 PTCM에서 이걸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이동원 선생님 비위론에 나오는 처방이거든요. 원나라 때죠. 이거는 청나라 처방이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처방이 뭐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쌤이 쓰는 동의보감 혹은 원나라 때 이동원 선생의 반할 백두천마탕은 인삼이 들어가서 비위를 보호하는 효과가 더 강해요. 또 유명한 처방이죠. 이 처방하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바나, 진피, 복령, 감촉. 뭐라고요? 이진탕.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복령, 진피, 감촉, 바나. 익숙해져서 그냥 외워버려요. 거기다 뭐가 들어가느냐? 주겨가 들어갔어요. 주겨는 대나무예요. 대나무 안에 속 안에 잘라본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걸 긁어내는 게 주겨예요. 대나무 자체가 심려를 꺼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번조증이 생기는 것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대나무가 차가운 성질로. 지실이 들어갔어요. 지실은 이진탕과 아주 친한 약이에요. 늘 좀 따라다니는 애 있죠. 우리 그룹은 아닌데 따라다니는 애들. 그래서 쟤는 우리 서클은 아닌데 따라다니는 애들. 뭐 그런 느낌이야. 지실하고 지각이. 지실 지각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회원이야 얘는. 이진탕의 준회원이에요. 진짜 거의 준회원이에요. 왜냐하면 지실하고 지각이 진피랑 효과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진피는 바람개비로 이렇게 행기시키는 게 강하지만 지실, 지각 행기시키고 소도한다는 게 아주 강한 약이에요. 다 같은 종류예요. 지실, 지각, 진피가. 다 감귤류죠. 그래서 진피의 효과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실, 지각이 따라다녀요. 특히 실증일 때. 진피는 이게 부드럽게 만들려고 오래된 진피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귤홍을 쓰겠죠. 진피를 무난하게 쓰려고 쓴 건데 이게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실은 그냥 이진탕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진탕에다 죽여넣은 게 온담탕이에요. 온담탕은 뭐다? 이진탕에 시원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대나무 안에 그 하얀 거 긁어낸 거 그거를 넣은 처방이다. 그리고 지실은 지실은 진피를 도와주는 부록 같은 존재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처방이에요. 온담탕. 심지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도 했어요. 허증엔 귀비탕, 실증엔 온담탕. 그만큼 쓸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인 증상이 있을 때 동계에는 자감이 좋다. 이런 식으로 뭐 너무 단순화시키면 안 되겠죠. 자, 약 이름은 비슷한데 다음 처방은 이진탕의 변방으로 도담탕이라는 처방이에요. 자, 바나, 진피, 복령, 감초. 뭐라고요? 이진탕이에요. 여기다 지각이 들어갔어요. 온담탕엔 지실이 들어갔죠? 이번엔 지각이에요. 그냥 도찐객찐이에요. 여기다 지실 넣어도 돼요. 지각과 지실은 원래 혼동에서도 많이 썼어요. 원래 중국 책에 지각이라고 되어 있는 걸 동의보감에 지실이라고 쓴 것도 있고 원래 같이 섞어서 많이 썼어요. 그런데 주겨 대신 여기서는 담남성을 넣었어요. 담남성. 남성은 반화를 도와줘서 가래를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근데 주로 남성이 없애는 가래는 호흡기 가래죠. 그래서 풍담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남성을 쓰게 되는 게 기침을 쪽에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가래를 없애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반화를 도와주고 지각이 진피를 도와주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도담탕. 이걸 도담탕이라고 그래요. 제가 도담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진탕의 강화 버전이다. 딴 거 변한 건 없는데 이진탕의 강화 버전이다.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풍담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담탕이 시험 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보드 시험에. 이진탕을 주고 남성을 더한다. 아니 이진탕을 주고 여기다가 풍증을 준단 말이에요. 익스테리어 기침하고 머리 어지럽고 이걸 주면서 더하면 좋을 본초는 무엇이냐 물어보면 남성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진탕에다 남성을 더했다. 이게 치료할 수 있는 변증은 뭐냐? 그러면 풍담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름은 도담탕이 안 들어가 있어도. 그거 굉장히 많이 쓰는 처방이거든요. 도담탕이. 바나, 진피, 복령, 감초, 남성, 지각이에요. 근데 이게 담남성이죠. 담남성은 남성을 차갑게 만든 거예요. 차갑게. 이게 소쓸개에다가 적신 거예요. 쓸개가 차잖아요. 성질이 좀 차진 거예요.
성질을 뜨겁게 만들고 싶으면 파도랑 같이 볶아요. 파도는 뜨겁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성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담남성은 성질이 찬 반화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성질이 좀 차다고 볼 수 있죠. 실증이고 찬 그 거담제. 이진탕보다는 좀 찬 처방이 됐죠. 자, 여기다가 천궁과 세신을 넣으면 천궁의 궁, 세신의 신을 따서 궁신도담탕이란 처방이 돼요. 이 궁신도담탕은 두통약이에요. 두통에 많이 써요. 아까 바나백주 천마탕은 천마를 넣었죠. 이번엔 천궁을 넣었어요. 제가 천궁과 천마는 머리 아픈데 꼭 들어가야 되는 약이다. 머리 아픈데 꼭 들어가는 약. 천궁. 세신은 발산시켜주죠. 해표시키고 발산시켜주는 의미로. 가래는 있는데 그게 머리 쪽으로 가서 상쾌하게 날려주는 처방이 궁신도담탕이에요. 담골두통에 쓰는 유명한 처방입니다. 자, 천궁세신 다시 빼버리고 이 도담탕에다가 창출, 향부, 신곡을 넣었어요. 야, 이거 보니까 창출이 들어갔으니까 거습도 해주죠. 그러니까 도담탕이 담만 치료했는데 창출까지 들어가서 평위선의 의미를 갖게 됐어요. 평진탕의 의미를 갖게 됐고, 향부는 얘네 셋이 향부, 지각, 진피까지 해서 행기시키는 효과가 강해졌고, 신곡도 소화를 다 잘 시켜주죠. 이 처방은 무슨 처방이냐면 창부 도담탕이라고 그래요. 창출과 향부자 따서 창부 도담탕. 여기 보시면 도담탕은 이진탕의 좀 강화 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센 약이에요. 센 약. 한마디로 실증약이라고 해요. 담남성, 이것도 성질이 차졌죠. 지각도 굉장히 사하는 약이라고, 깎아내리는 약이라고. 거기다 뭘 더 넣냐? 창출, 습까지 빼줘요. 신곡, 음식, 식체도 빼줘요. 향부, 기체도 빼줘요. 그러니까 얘는 모조리 다 빼겠다는 약이 이 몸에서. 이 약에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맞겠어요? 마른 사람한테 맞겠어요? 뚱뚱한 사람한테 맞죠. 열증에 맞겠어요? 한증에 맞겠어요? 막 추위 많이 타고 비실비실한 사람이 맞겠어요? 이거는 좀 체격도 있고 좀 추위도 덜 타고 이런 사람이 먹는 약인데 어디다 먹느냐? 불임, 비만 이런 거 치료할 때 많이 쓰는 약이 창부도담탕이에요. 이 불임증에 제가 가르쳐준 처방이 조경종옥탕 있었죠. 그 처방은 기본적으로 마르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불임이 많거든. 그럼 뭐 뚱뚱한 사람은 불임 안 걸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담이 확실하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몸이 무겁고 미식미식하고 거기다가 기체 뭐 먹는 건 좋아하는데 먹기만 하면 체하고 배 늘 그득하고 창부도담탕을 쓰는 거예요. PCOS, Polycystic Ovary Syndrome에도 쓰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담과 기체를 창부도담탕에 가서 쫙 씻어주는 약이에요. 이게 다 도담탕이에요. 그럼 이게 다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되게 쉬워요. 자, 봐요. 저를 믿어봐요. 하나하나 시작하면 돼요. 반화진피 복용감정 이진탕이잖아요. 거기다 도담탕을 어떻게 만든다고? 반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남성, 진피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실 혹은 지각. 그럼 도담탕이 되는 거예요. 도담탕에다가 더 씻어내야 되니까 뭘 더 넣는다? 습을 빼주는 창, 기를 빼주는 부, 향부자, 창출, 향부자를 넣은 거예요. 이름을 아니까 우리가 창출, 향부자를 넣은 거예요. 이게 창부도담탕이에요. 그럼 신곡은 빠지지 않았어요? 빼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구성을 알면 어디다 써야 될지가 딱 나오거든요. 실수를 안 한다고 환자한테. 괜히 적응증 외워가지고 불임증에 쓴다 해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담을 봐야죠. 이진탕, 도담탕이니까. 거기다 습도 있고 기체도 있고 식체도 있고 이런 때 나타나는 쓰는 약이 창부도담탕이에요. 쉽죠? 이게 창부도담탕 약을 쭉 보면 무슨 약인지 감도 안 잡혀요. 이렇게. 이게 다 도담탕의
이 베리에이션 들으니까 도담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궁신도담탕, 창부도담탕. 약 이름만 알면 처방 내용은 저절로 외워준다.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좀 결이 달라지는데 이 처방은 바나, 진피, 복령, 감초, 이진탕 다 들어가요. 또 반복돼요. 한약 처방이 수학처럼 되게 올가나이즈 돼 있어. 지실지각이 진피를 도와줘요. 그죠? 얘도 강력하게 담을 없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들어갔냐 하면 행인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침약이겠구나. 이진탕 행인이 들어갔으면 기침을 쓰겠구나. 그 담을 좀 강력하게 없애려고 담남성이 들어갔어요. 도담탕이죠. 도담탕이 된 거예요. 도담탕에다 행인을 넣어서 기침약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과루를 넣었어요. 과루는 가래가 뱉기 쉬워지게 말랑말랑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모이스트 하는 과루인. 씨앗이잖아요. 똥도 잘 말랑말랑하게 똥이 안 나고. 그게 과루인이에요. 황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열을 꺼줘요. 자, 담낭성도 열을 끄죠. 황금도 열을 끄죠. 그럼 이게 어디 열을 끌려고 들어갔겠어요? 제가 아까 남성은 풍담이라고 그랬죠. 주로 호흡기에 작용하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기, 호흡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약, 시원하게. 황금, 남성, 바나, 과루 다 호흡기에 들어가죠. 여기 기라는 거는 금을 뜻해요. 폐, 청금이에요. 청금, 청기. 그리고 도담탕이니까 어째요? 화담. 이 약은 청기, 화담하는 도담탕이에요. 그러니까 도담탕에 약 3개 더 들어갔어요. 시원하게 하려고 황금, 기침 억제하려고 행인. 과루도 가래를 뱉기 쉽게 하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행인은 cough suppressant, 진해제. 과루는 거담제. 실제. 그래요. 그러면 청기와 담자는 뭐다? 이진탕에 남성짓을 가한 도담탕에 열을 꺼주려고 황금, 기침을 억제하려고 행인, 가래를 뱉기 쉽게 하려고 과루를 넣어준 거예요. 이 처방은 아주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들이 가래가 많이 심하면 병원을 주로 가게 돼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잘 안 하게 되고 한의원에 치료하게 오는 경우는 이미 만성이 된 애들이 주로 와요. 그러니까 3개월, 2개월 기침한. 그럼 이제 이거 쓸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거 쓸 상태는 어떠냐면 subacute. 그러니까 표증은 사라졌는데 아직도 열증이 있으면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뭐 기관점이 됐든지 간에 하기도로 갈랑말랑 혹은 하기도로 갔어. 근데 뭐 병원은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럼 엄마가 병원 가기 싫어해. 그럴 때 열증이 있을 때 쓰는 약이 청기화담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실증약이죠. 얘도. 열증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표증이 아직 좀 남아있으면서, 실증이 남아있으면서, 허증으로 안 갔으면서, 가래가 있는 기침. 청진을 해보면 좀 그렁그렁 소리가 나고, 커핑도 웻 커핑을 할 때 쓰는 약. 명확하게 도담탕이 있으니까. 도담탕은 뭐다? 이진탕의 강화 버전이다. 거기다 청기, 열을 꺼주려고 황금, 기침을 억제하려고 행인, 가래를 말랑말랑하게 하고 과루. 이렇게 만든 처방이 청기화담전이에요. 행소산 한번 볼까요? 엄청 많죠. 이진탕의 변방이. 그러니까 기본 방을 이해하시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행소산은 원병약이죠. 바나, 진피, 복령, 감초. 똑같아요. 여기다 또 지각이 들어갔어요. 같은 패턴이에요. 진피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도담탕의 느낌이에요. 요거는 이진탕과 비정규 회원 지각. 근데 여기다 길경행인이 들었다. 이것도 뭐냐? 이 가래를 없애는 작용이 어디로 가게 하겠다? 기침을 없애는 데 쓰겠다는 얘기. 그래서 이진탕의 변방들은 이진탕과 그게 작용하는 부위로 결정이 돼요. 천마가 들어갔다. 두통. 천궁이 들어갔다. 두통. 행인, 길경이 들어갔다. 기침으로 가는 거예요. 행소산이에요, 이게. 자, 행인의 행은 알겠는데 소는 뭐냐? 소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행인과 소엽이 들어감. 소엽은 왜 들어갔을까요? 해표시키려고요. 게다가 거습도 하죠. 딱 어울리죠. 이진탕의 거습을 도와주면서 해표해요. 깻잎 넣는 거예요. 깻잎에 말아먹는 거예요. 전호는 열담을 치료하죠. 그래서 바나와 전호가 담을 치료하고
소엽은 해표시키고 얘네들이 다 해표를 시키는 덩어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행인 길경 소엽이 소엽 길경이 다 해표시키고 행인 소엽은 행인 길경은 기침을 치료하고 행인 소엽 묶어서 행소가 되고 다 이게 이진탕 플러스 행소니까 행인 소엽 이런 거 잊어버려도 돼요. 길경 지각 전어도 잊어버려도 돼요. 이진탕에다가 행인 소엽을 넣은 게 행소산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가래가 있는 기침,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쓰는 약이에요. 양조증 초기에. 사실 조증이라고 하지만 여기 드라이니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날려주면 나갈 그런 기침에 쓰는 약이에요. 날려주면 목이 간질간질할 때 쓰는 약이 행소산이에요. 목이 간질간질한다는 이제 목이 건조하다고 본 거죠. 특히 늦가을쯤에 건조한 기운이 있을 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론을 얘기하자면 자 여기 건조하지만 촉촉한 약을 쓸 필요는 없다. 왜냐? 그 건조한 것이 밖에서 들어온 풍 때문이다. 그러니까 풍만 제대로 날려주면 이 건조함도 사라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게 행소산이에요.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청나라 대처방이거든요. 이진탕에 행인과 소엽을 넣었다. 왜? 행인은 기침, 소엽은 해표시키려고. 그래서 아주 초기에 쓰는 약입니다. 초기에. 날려줘서 목 간질간질한 그 건조한 느낌을 해소시키는 처방이 행소산이다. 다 배웠죠? 이진탕 플러스 행인 소엽이에요. 지각은 비정규회원. 길경은 행인과 짜기로 기침할 때 전호, 열담을 치료합니다. 삼소음은 행소산에 인삼, 길경, 갈근이 들어갔어요. 인삼, 길경, 갈근이. 못 빠졌어요? 행인 빠졌어요. 행소산인데 행인이 빠지고 인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표시키면서 가래를 없애는 건 행소산이랑 똑같아요. 자, 삼소음은 뭐라고 기억하라고요? 행소산인데 인삼을 넣었다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기침약이에요. 행인을 넣으면 안 될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길경은 풍안에 주로 쓰는 마일드한 약인데 행인은 주로 마황이랑 붙어 다녀요. 그래서 좀 실증이 좀 확실하댔어요. 행인은. 보통 약 쓰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본초를 이해하는 게 처방을 자꾸 공부하면 본초가 저절로 보여. 아, 행인은 주로 마왕이랑 다니고 좀 실증에 많이 다니는구나. 근데 얘는 뭐예요? 허증이라고요. 허증에 기침, 감기, 또 기침 잘 안 떨어질 때. 제 친구 중에 이렇게 좀 퉁퉁하고 기가 허한 친구가 있었어요. 딴 건 다 건강한데 그 친구가 감기만 걸리면 기침으로 가요. 원래 기침은 통계적으로 보면 5번 걸릴 때 1번만 걸려야 되는데 그 친구는 한 1년에 한 번씩 한 번 기침 감기가 가면 막 한두 달씩 가거든요. 내가 맨날 줬던 게 삼소음이에요. 이거 먹으면 좀 난다고. 1년마다 한 번씩 줬던 것 같아요. 기허한 인삼으로 기허를 도와주고 거담시키고 살짝 해표도 하는 처방이 삼소음입니다. 진짜 비슷하죠. 행소산이랑. 전어 소엽 똑같아요. 행인 대신 인삼 길경이 들어가. 길경은 원래 들어가는 약이고 여기 있는 약이고 다시 길경은 여기다 넣을까요? 이렇게 하면 똑같죠. 행인 대신 인삼 갈근이 들어갔어요. 그게 삼소음이에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아마 행소산은 별로 안 쓸 거고요. 삼소산은 많이, 삼소음은 굉장히 많이 쓰는 처방이죠. 이제 지금 서서히 질릴 때가 됐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이진탕 태고 변방만 12개를 한 거예요. 맥락이 아마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들었으니까 여러 번 들어보세요. 이 처방들 다 기본 처방들이니까 다른 처방들을 이해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딱 보면 이거 딱 나면 이거 평위산 쪽이네. 습을 치겠구나. 이거 딱 나면 이거 담 치는 약이네. 어디로 가겠구나. 천궁이 있네. 행인이 있네. 기침 치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아마 좀 방제 공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평유산의 변방들까지 기억해 주세요.